이론 압축 강의 물권하고 있고요. 총론하고 있습니다. 자, 물권 일반론은 했죠. 일물일권주의, 물권법정주의, 우선적 효력, 물권적 청권. 뭐 계속 한 얘기 또 하냐 그러지 마시고 자꾸 반복해서 들으셔서 인이 배기셔야 됩니다. 자, 물권 일반론 했고요. 그 다음에 물권 변동론. 이게 중요하죠. 물권 변동이라는 것은 우리가 민법 총칙에서 봤던 권리 변동의 일종이죠. 그래서 결국 물권 변동이란 물권의 취득, 변경, 소멸을 말하죠. 두 번째, 그 물권의 변동 원인이 있었죠. 권리 변동의 원인이라고 법률 행위와 법률 규정이 있었죠. 그러니까 결국 물권 변동의 유형은 매매 등 법률 행위에 의한 변동과 상속 등 법률 규정에 의한 변동 이렇게 나눌 수 있고요. 또 하나 부동산 물권 변동, 동산 물권 변동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 중에서도 특히 부동산 물권 변동 이게 핵심이죠. 법률 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이 186조고요. 상속 등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의 취득이 187조잖아요. 그죠? 따라서 186조와 187조 이거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법률 행위한 부동산 물권 변동 186조 등기를 요한다. 상속 등에 의한 경우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187조. 자, 법률 행위에 의한 경우 등기를 요하니까 만에 하나 부동산을 샀는데 등기하지 않고 있는 놈이 있을 수 있잖냐. 얘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가 당연히 생길 수 있게 됩니다. 자, 일단 이렇게 물권 변동은 부동산 물권 변동을 중심으로 해서 법률 행위한 부동산 물권 변동과 법률 규정한 부동산 물권 변동 구별하시고, 두 번째 법률 행위한 부동산 물권 변동과 관련해서 부동산을 샀으나 등기하지 않고 있는 자, 이거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등기와 관련된 것들 중에서 등기, 가등기, 중간생략등기, 등기 청구권, 등기 추정력 네 가지 철저하게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물권 변동의 최종 단계가 물권의 소멸이죠. 물권의 변동이라는 건 물권의 취득, 물권의 변경, 물권의 소멸을 말하는데 그 중에 소멸. 소멸 중에 소멸 사유, 소멸의 원인. 소멸의 원인 중에서 법률 규정에 의한 소멸. 혼동이라는 게 있죠. 191조.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소멸 사유는 혼동이 뭐냐. 이런 것들을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물권 변동의 의의부터 간단히 보겠습니다. 물권 변동이란 물권의 발생 변경 소멸, 즉 물권의 특실 변경을 말하고 원인에 따라서 법률 행위와 법률 규정에 의한 변동으로 나눌 수가 있더라. 법률 규정에 의한 변동은 그 법에 가면 있겠죠. 이러이러한 경우에 누군가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상실한다 등등. 그죠? 그 다음 객체에 따라서 부동산 물권 변동, 동산 물권 변동으로 나눌 수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물권 변동의 유형이 크게 네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다. 그 중에서 공인중개사시험법에서는 부동산 물권 변동이 핵심이죠. 법률 행위한 부동산 물권 변동. 등기를 요한다. 꼭 등기해야 된다. 반면에 상속 등에 의한 법률 규정의 경우 등기 없이도 취득한다. 하지만 등기를 해야 처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어떤 의미인지 확인을 해볼 겁니다. 자, 이런 물권 변동을 보기 전에 몇 가지 원칙들을 살펴봐야 되고요. 그 중에서 이제 공시와 관련된 걸 봐야 돼요. 물권은 절대적 권리이기 때문에 이 물권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누군가에게 지금 물권이 있다라는 사실을 대외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어요. 그걸 공시라고 합니다. 어느 물건에 대한 물권의 변동 과정 및 현재 물권자가 누구인지를 외부에서 알 수 있도록, 즉 대외적으로 알리는 것, 이걸 공시를 한다. 공시한다. 그럼 어떤 방법으로 공시해야 되느냐? 동사는 점유, 부동산은 등기. 이게 보통이고요. 우리 앞에서 봤던 명인 방법 같은 거 있죠. 이름표 붙이는 방법. 이런 걸 통해서 공시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공시방법을 마련한 다음에 당연히 원칙을 세워놔요. 물권 변동은 외부에서 알 수 있도록 공시하라. 이게 공시원칙이죠. 그죠? 그게 공시원칙이고, 이런 공시원칙을 만약에 지키면 물권 변동은 공시하라. 공시원칙. 그걸 지켰어. 그럼 국가는 메리트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당사자들로 하여금 공시의 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메리트를 줘야 지킬 거 아닙니까? 그죠? 반대로 지키지 않으면 뭔가 손해를 줘야 돼요. 그죠? 지키지 않으면 뭔가 불이익한 결과가 생겨야 돼요. 그걸 공시방법을 갖추었을 때 효력이 되는 거죠. 그 중에 우리 민법. 당사자 사이에 공시방법을 갖추어야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을 한다. 요거를 성립요건주의 이렇게 불러요. 또는 효력요건주의라고도 부릅니다. 우리 민법은 특히 합의라는 게 법률행위잖아요. 그죠? 법률행위에 의해서 부동산 물권의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려면 공시방법을 갖춰라. 그게 186조죠. 갑과 을이 갑소의 A토지를 매매했다. 법률행위. 그 A토지 소유권을 을에게 이전하기로 했다. 그러면 이 A토지 소유권이 을에게 이전이 되는 효력은 어떤 경우에 발생하는가? 을에게 등기해야 효력이 생긴단 말이에요. 을에게 등기를 넘겨줘야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걸 성립요건주의 또는 효력요건주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 자, 문제가 되는 게 공실의 원칙입니다. A토지, 등기부, 소유자, 갑으로 등기, B 노트북, 갑이 점유. 자, 등기나 점유는 공시방법이라고 그랬잖아요. 즉 갑이 소유자로 등기돼 있고 갑이 점유하고 있더라. 노트북을. 그러면 누가 봐도 갑이 권리자예요. 그죠? 누가 봐도 갑이 권리자일 거야. 근데 만에 하나 갑이 권리자가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이 A토지가 병소유인데 갑이 서류를 위조해서 자기의 이름으로 등기한 경우, 이거 갑소유가 아니죠. 등기 무효잖아요. 또 B 노트북이 병소유인데 갑이 훔쳐가지고 점유하고 있는 경우, 역시 갑은 소유자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A토지 부동산, B 노트북 동산에 대한 권리자가 아닌데 권리자로 등기가 돼 있거나 권리자처럼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이 등기나 점유를 믿고 거래하는 자가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갑을 소유자라고 믿고 갑으로부터 땅을 사거나 노트북을 사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갑이 권리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 여기서 권리자가 아닌 자의 등기, 권리자 아닌 자의 점유를 믿는 것, 요걸 공신이라 하면, 요거는. 두 번째, 그 사람이 거래했어요, 을이. 자, 이때 을은요, 원칙적으로는 권리자가 아닌 자와 거래했으니까 당연히 을은 권리를 취득하지 못합니다. 그죠? 을은 권리자가 아닌 자와 거래했으니까 아무리 을이 등기 등을 믿었다 하더라도 을은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안 되겠다. 이런 등기나 점유를 믿은 자가 거래했다. 이 사람을 보호해야 되겠다. 즉, 을이 권리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다. 그걸 공신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등기나 점유 등 공시방법을 갖췄다 하더라도
그 등기나 점유 등이 모두 유효한 것은 아니다. 만약에 무효의 공시 방법이 존재하고 있는 경우 토지, 건물, 부동산에 대해서 권리자가 아닌 자가 권리자로 등기가 돼 있거나 노트북 같은 동산에 대해서 도둑놈이 점유하고 있는 경우 이러한 진실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공시 방법을 믿고 공신, 거래한 자를 보호하는 원칙, 공신의 원칙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부동산에는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아요. 부동산은요, 진정한 권리자를 우선하는 거야.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면 진정한 권리자가 침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죠?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면 진정한 권리자는 권리를 상실하는 그런 불이익한 결과가 됩니다. 자, 부동산의 경우에 그래서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아요. 이거를 부동산 등기에는 공신력이 없다라고 말을 해요. 등기를 믿고 거래한 자를 보호하는 힘이 없다 말이에요. 반면에 동산은 인정해줘요. 노트북을 절취한 자가 그 절취한 물건을 팔았을 때 그 노트북을 산 사람이 선이라면 그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상 공실의 원칙에 대해서 부동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동산에만 인정된다. 이 동산에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고 있는 제도를 동산선의 취득이라고 부릅니다. 나중에 한번 살펴볼 기회가 있습니다. 어쨌든 공신의 원칙은 동산에만 인정한다. 그 다음 물권행의 독자성, 무인성의 개념을 좀 잡으셔야 되는데 이것도 간단해요. 1월 10일 날 갑과 을이 A 토지를 매매합니다. 그럼 갑과 을 사이에는요, 채권 채무가 생겨요. 의무가 생겨요. 갑은 을에게 A 토지 소유권을 넘겨줄 의무, 을은 갑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무. 이렇게 의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채권 행위라고 합니다. 의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그 다음 1월 30일 날 갑이 을로부터 대금을 받고 을에게 등기를 넘겨줘. 그럼 을은 소유권을 취득해요. 다시 말해서 갑이 을에게 등기를 넘겨줌으로써 소유권이 변동이 됐어요. 이렇게 권리를 변동시키는 행위, 이거를 처분행위라 하고, 그 처분행위 중에서 물건에 관한 권리를 변동시켰잖아요. 이걸 물권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간단히 1월 10일 날 계약했다, 채권행위. 1월 30일 등기를 넘겨줬다, 물권행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1월 10일 날 채권행위 당시에 갑이 만취해 있었어요. 의사 무능력. 그럼 계약은 무효잖아요. 자, 1월 10일 날 갑이 미성년자였어요. 근데 부모 동의를 안 받았어요. 그럼 계약 취소할 수 있잖아요. 근데 1월 30일 날 갑은 멀쩡해요. 술 다 깼어요. 1월 30일 이전에 이미 갑이 성년자가 됐어요. 그러면 이런 현상이 벌어지죠. 채권행위는 무효 또는 취소 사유가 있지만 물권행위는 무효 취소 사유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채권행위는 무효 취소돼서 실효가 되었을 때 물권행위가 실효되느냐, 영향을 받느냐, 그래서 실효되느냐, 영향을 안 받냐, 그래서 실효되지 않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부동산을 매매한 갑과 을 사이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합의 플러스 등기를 넘겨주는 거, 등기를 넘겨주는 게 물권행위란 말이에요. 계약을 하는 게 채권행위고. 근데 채권행위만 이렇게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물권행위가 영향을 받냐 안 받냐 이런 문제가 생긴단 말이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 대법원은 채권행위와 물권행위는 따로따로 했다 하더라도 하나의 행위다. 이걸 독자성 부정이라고 해요. 하나의 행위야, 하나의 행위. 그러면 채권행위가 실효가 되면 같은 행위인 물권행위도 당연히 영향을 받아서 실효가 되겠죠. 그걸 유인성이라고 해요. 이게 우리 판례예요. 물권행위 독자성을 부정하고 유인성을 취하는 게 우리 판례예요. 그 결과 정리, 계약을 하고 등기를 넘겨준 상태에서 계약이 실효가 돼.
채권 행위가 실효가 돼. 아이, 지워졌네. 이걸 누르면 지워지는구나. 아, 이걸 눌러야 되는군요. 네. 다시 한번 1월 10일 날 계약을 했어요. 간단하게. 1월 30일 날 등기를 넘겨줬어요. 그런데 2월 10일쯤 계약이 무효임이 밝혀지거나 2월 10일쯤 계약을 취소했어. 채권회가 실효가 됐어. 그럼 이것도 당연히 실효가 되는 거예요. 효력이 상실되는 거예요. 실효, 효력 상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생겨요? 을에게 이전되어 있는 등기를 말소할 필요 없이 소유권은 갑에게 당연히 복귀. 이렇게 되는 거죠. 갑과 을은 계약을 한 적이 없었던 상태로 돌아갔기 때문에 소유권도 을에게 이전되지 않았던 상태로 되돌아간 거예요. 그걸 대법원은 을 등기를 말소할 필요 없이 소유권은 갑에게 복귀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갑은 복귀한 소유권에 기초해서 을을 상대로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말소 등기 청구권은 갑에게 복귀한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이니까 당연히 소멸시에 걸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하네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예를 들어서 2월 10일 날 을등기가 말소가 되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요 사이 을에게 등기가 이전된 1월 30일부터 을등기가 말소가 될 때까지 요 사이가 문제가 되죠. 요 사이는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소유권자는 이미 갑에게 복귀가 됐지만 등기는 을에게 남아있는데 이 등기가 무효 등기단 말이에요. 왜? 소유권자는 갑인데 소유권 등기는 을로 돼 있으니까 당연히 무효 등기란 말이에요. 이 상태에서 을이 병한테 파는 경우가 생겨요. 이 병 원칙적으로 소유권 취득한다 못한다? 못한다. 왜 못하냐? 부동산에는 공실원칙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병이 보호받으려면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따로 이 병을 보호하는 규정이 있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됩니다. 결론을 딱 이렇게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갑과 을 사이에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하고 채권행위. 을에게 등기를 이전해 줬다. 물권행위. 그럼 일단 소유권에게 넘어가. 그런데 갑과 을 사이의 계약이 즉 채권행위가 실효가 되었을 때 을에게 이전된 등기 즉 물권행위는 어떻게 되느냐? 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 대법원은 하나의 행위로 본다. 독자성 부정. 그죠? 따라서 채권행위가 실효가 되면 물권행위도 당연히 영향을 받는다. 유인성 이렇게 되죠. 유인성. 이게 우리 대법원의 태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부동산 매매 계약에 의해 매수인에게 등기까지 이전되었으나 계약이 실효된 경우 대법원에 의하면 등기도 당연히 실효가 되니까 그 결과 매수인에게 이전된 등기를 말소하지 않고도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당연히 복귀가 되고 매수인 명의 등기는 무효가 되고 자 매도인은 매수인을 상대로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 말소 등기 청구권은 복귀한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이어서 소멸시에 걸리지 않는다. 그런데 을 등기가 말소가 되기 전에 을과 거래한 병이 문제가 되고 부동산에는 공시원칙을 인정하지 않는 게 원칙이니까 병은 원칙적으로 보호받지 못한다. 여기까지 딱 사례 형태로 나올 때를 대비해서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물권 변동 중에 부동산 물권 변동 살펴보면 되고 그 중에 첫 번째 법률 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이 나왔죠. 성립요건주의, 효력요건주의라고 했죠. 뭐라고 돼 있어요? 부동산에 관한 토지 또는 건물에 관한 매매 등 계약으로 인한 소유권 등의 득실 변경은
반드시 등기해야만 변동의 효력이 있다. 이게 뭐예요? 성립요건주의죠. 반드시 등기해야만 소유권이 변동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두 번째. 인도는 요건이다. 아니다. 아니지요. 등기가 요건이라고 그랬잖아요. 부동산을 인도하는 것은 물권 변동의 요건이 아니란 말이에요. 등기하라고만 돼 있잖아. 186조 등기 및 인도하라 이렇게 안 돼 있잖아요. 등기하라고만 돼 있으니까 등기가 물권 변동의 요건이 되는 겁니다. 인도나 명도는 물권 변동 요건이 아니게 됩니다. 그 위에 있는 판례 하나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부동산이 미등기예요. 땅인데 미등기 땅이야. 근데 토지 대장은 있어. 소유자가 갑으로 등록이 되어 있었어. 근데 이게 매매를 원인 을에게 이전이 된 걸로 토지 대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 자, 이때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느냐 못한다는 게 판례죠. 왜? 매매 등 법률 행위를 통하여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반드시 등기해야 되지만 토지 대장은 등기부가 아니잖아요. 따라서 이때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대장상 최초 소유자로 등록이 된 갑의 이름으로 뭐부터 하고 보존 등기 즉 등기부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을의 이름으로 뭐 해라? 이전 등기를 해야 을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판례가 판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186조 때문에. 어쨌든 등기가 요건이고요. 인도는 요건이 아니라는 거 확인하시고요. 자, 3번. 등기가 권리의 존속 요건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뭐 당연하죠. 자, 소유자 갑. 매매를 원인으로 이렇게 이전 등기가 되면 을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이 등기가 누군가에 의해서 불법적으로 말소가 돼요. 그럼 을은 소유권을 상실하느냐? 상실하지 않아요. 등기는 186조에 하면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일 뿐 그 물권이 존속하기 위한 요건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갑에서 을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어 있었는데 그 등기가 불법적으로 말소가 됐다 하더라도 을의 소유권의 효력 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즉 을의 권리는 소멸하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186조와 관련해서 두 가지 인도는 물권 변동의 요건이 아니라는 거 하고요. 등기는 물권의 존속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등기가 불법적으로 말소되더라도 권리는 소멸하지 않는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등기를 요하는 것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물권이 변동되려면 등기가 필요한 것들. 일단 가장 기본이 법률행위니까 계약이 있잖아요. 매매, 교환, 증여. 그 다음에 부동산 매매 예약 완결권은 나중에 매매 예약가서 볼 거예요. 부동산 매매 예약 완결권을 행사하면 매매 계약이 체결됩니다. 등기해야 되죠. 각종 약정,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설정, 약정에 기초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의 취득 또는 설정 등기해야 되겠죠. 부동산을 유언에 의해서 증여하는데 특별히 정해서 유증, 특정 유증이라고 하죠. 포괄 유증은 상속하고 똑같기 때문에 등기가 필요 없어요. 포괄 유증은. 그러나 특정 유증은 등기를 해야 됩니다. 자, 아주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이행 판결. 간단하게 매수인, 등기 권리자가 매도인, 등기 의무자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행하라 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승소합니다. 소송을 제기한 매수인, 원고가 승소합니다. 그럼 판결이 어떻게 나와요? 매도인은 언제까지 등기를 이전하라. 이렇게 판결이 나오겠죠. 이렇게 뭐뭐 하라. 등기를 이전하라. 대금을 지급하라. 돈을 갚아라. 이렇게 뭐뭐 하라. 이런 판결이 바로 이행 판결입니다. 그리고 이행 판결은 그 판결에 따라서 등기를 해야만 됩니다. 조금 이따 187조에 보면요. 등기를 요하지 않는 판결이 나와요. 187조에
판결에 의하여 부동산 물권을 취득할 때는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어요. 자, 여기서 요 판결. 이행 판결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행 판결은 등기를 해야만 됩니다. 매매 등 법률 행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 청구 소송에서 그 소송을 제기한 매수인, 즉 원고가 승소해서 판결을 받으면 판결문이 매도인은 언제까지 등기를 이전하라라고 판결이 나오기 때문에 그 판결은 187조 등기를 요하지 않는 판결이 아니라 등기를 해야 된다. 따라서 설령 그걸 승소 판결했다 하더라도 그 판결만으로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볼 수는 없다. 등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행 판결 기억합니다. 중요합니다. 소유권 이전에 관한 화해조서라고 하거든요. 화해는 합의를 보는 거고요. 화해조서라는 건 그 합의문을 당사자, 분쟁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을 법관이 작성해줘요. 그게 조서예요. 이행 판결하고 똑같습니다. 따라서 화해조서에 의한 소유권 취득도 등기를 요합니다. 4번 갑소유 땅을 을이 20년 이상 소유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하게 되면 이 을은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되어 있어요.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 소유권 취득임에도 불구하고 등기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5번 각과 을이 공유하던 땅을 나눠 분할. 근데 소송이 진행이 되다가 협의가 돼서 조정이 성립했어. 같이 묶어가지고 등기해야 됩니다. 공유물 분할 소송이 제기돼서 판결이 나왔다. 공유물 분할 판결. 요게 바로 187조 판결이에요. 이건 등기를 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공유물 분할 소송 중 협의가 이루어졌다. 공유물 분할 소송 중 조정이 성립됐다. 이때는 등기를 해야만 됩니다. 토지 소유권 등을 포기했다. 법률 행위다. 말소 등기해야 한다. 부동산 공유 지분권을 포기했다. 등기해야 된다. 부동산 합의 지분권을 포기했다. 등기해야 된다. 권리 포기는 법률 행위입니다. 등기를 요합니다. 자, 7번은 지역권 가서 볼 거고요. 8번. 자, 여기서 조합이라고 되어 있는데 민법상 조합은요. 동업관계예요. 이 동업관계에서 부동산을 소유합니다. 합유라고 합니다. 근데 조합관계, 즉 동업관계에서 조합원, 즉 동업자가 탈퇴, 빠져나갔어. 그럼 이 부동산은 어떻게 되느냐? 남아있는 동업자들 소유가 돼요. 그 남아있는 동업자들 소유가 되려면 등기를 해야만 됩니다. 조합에서 탈퇴한다는 건 법률행위예요. 동업관계를 종료시키는 법률행위입니다. 따라서 등기해야 한다. 9번과 10번은 나중에 말씀드립니다. 나중에 한번 보면 되고요. 일단 오늘 등기해야 되는 거 다시 한번 암기 필요한 거 특정 유증 이행 판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명하는 판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명하는 판결 화해조서 점유 취득시효 공유물 분할 조정 성립 부동산 물권의 포기 등기 필요한 것들 조합 탈퇴 이런 것들을 키워드를 통해서 등기 필요하다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됐죠? 반면에 등기 필요 없는 거 187조 상속을 받거나 국가가 땅을 강제 수용하거나 판결, 공유물 분할 판결 이런 거 이제 형성 판결이라고 합니다. 이행 판결이 아니라 경매, 기타 법률 규정, 관습법 따위 부동산에 관해서 물건을 취득하거나 변경하거나 소멸하는 것은 등기가 필요 없다. 단 등기하지 않으면 처분하지 못한다. 갑소유 A 토지를 갑의 사망으로 인하여 을이 상속을 받으면 187조 본문에 따라서 을은
갑이 사망한 때 등기 없이 소유권 취득. 갑이 사망한 때 등기 없이 A 토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두 번째, 이상치사 을이 병한테 A 토지를 매매했어. 그리고 병한테 등기를 넘겨줘야 돼. 등기 넘겨주는 게 뭐예요? 그게 처분이에요. 자, 을이 병한테 등기를 넘겨주려면 먼저 너의 이름으로 등기를 하고 넘겨줘라. 이게 187조 단서의 뜻입니다. 갑에서 막바로 등기 넘겨주지 말아라. 이게 187조 단서의 취지가 됩니다. 조문 확인하시고요. 다시 한번 깐깐하게 보겠습니다. 187조 본문 당사자 의사가 아닌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 규정에서 물권이 변동되는 경우 등기가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갑이 사망했다. 상속인 을은 갑 사망 시 등기 없이 소유권 취득한다. 187조에서 말하는 기타 법률의 규정은 관습법을 포함한다. 187조에서는 물권의 취득이라고만 되어 있지만 변경 소멸을 포함한다. 그다음 단서 등기 없이 처분하지 못한 데 의미. 자, 등기 없이 취득한 부동산 물권을 처분하려면 해서 여기 처분의 의미가 뭐라고요? 상대방의 등기를 이전하려면 이런 뜻으로 기억해요. 먼저 상속인 이름을 먼저 등기를 해라 이런 뜻입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이 상속받은 땅을 처분했을 때, 즉 등기를 넘겨주는 경우에 상속인은 자기의 이름으로 먼저 상속 등기를 하고 이전 등기를 해라. 이런 의미다. 그죠? 위반한 경우는 보지 마시고요. 안 보셔야 되고요. 혹시라도 나중에 필요하면 그때 살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 판례만 이해하세요. 이런 거예요. 갑이 A 토지가 있었다. 을이 상속받았다. 을이 병과 매매를 했다. 그 다음이 문제죠. 등기를 넘겨줘야 되잖아. 어떻게? 을의 이름으로 이전 등기를 하고 넘겨라 이런 뜻이에요. 그죠? 187조 단서가 등기 없이 취득한 부동산 물건을 등기를 하지 않으면 처분하지 못한다 라는 의미는 상속 등을 통해서 등기 없이 A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자기의 이름으로 등기하지 않고 처분, 등기를 넘겨준 경우 무슨 뜻이에요? 마치 갑병이 매매한 것처럼 꾸며서 갑에서 병으로 직접 등기를 넘겨준 경우를 말하는 거죠. 이때 그 처분의 상대방 병은 이 등기 직접 이전이 무효니까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처분 행위에 채권적 효력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뭐예요? 매매계약을 말하는 거예요. 매매계약. 이거는 무효다, 유효다. 이거는 유효다. 계약 자체는 유효다. 187조 단서가 등기하지 않으면 매매하지 못한다가 아니라 등기하지 않으면 처분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을은 상속받은 부동산을 등기 없이도 얼마든지 매매계약은 유효하게 할 수 있다. 그런데 병에게 등기를 넘겨줄 때 네 이름 먼저 등기하고 넘겨주라는 의미고 막바로 등기를 넘겨주면 이게 무효가 된다는 그런 의미다. 이렇게 187조 본문 단서를 확인한 다음에 구체적으로 상속 언제 소유권이 변동되어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 공용징수는 강제 수용을 말하는 거고요. 간단히 넘어가셔도 됩니다. 판결 민사소송상 판결은 세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187조에서 등기를 요하지 않는 판결은 형성 판결만을 말합니다. 여기서 이행 판결이 뭐고 형성 판결이 뭐고 확인 판결이 뭔가를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187조 등기를 요하지 않는 판결은 형성 판결만을 말하고 그 형성 판결에 뭐가 있다 이거 하나 기억하시면 돼요. 공유물 분할 판결 요거 하나 기억하시면 됩니다. 등기를 요하지 않는 거. 경매는 경락인이 법원에 경락대금을 완납한 때 등기 없이 기타 등기를 요하지 않는 거. 건물 신축 소유권 취득 자주 나옵니다. 법정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법정지상권의 취득.
그 다음에 건물전세권의 법정갱신 같은 것들, 법정자가 들어가는 것들 등기료하지 않습니다. 혼동은 뒤에서 볼 거고요. 돈을 갚아요, 채권 소멸. 그럼 저당권 따위는 말소 등기 없이 소멸. 말소 등기 없이 소멸. 말소 등기 없이 소멸. 그 다음 유치권에 가면 간이변제 충당이라는 제도가 나와요. 나중에 뒤에서 볼 겁니다. 법률 규정에 의한 소유권 취득입니다. 등기를 요하지 않습니다. 아파트 복도 계단에 관한 권리, 득실 변경, 등기를 요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유농지를 분양받았고요. 분배농지. 3년에 걸쳐서 대금을 납부합니다. 대금을 완납하면요. 즉 상환을 완료하면요.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이렇게 일단 이 과정에서는 체크해드린 거, 등기를 요하지 않는 거 여러분들 좀 기억하시고 추가적인 건 나중에 문제풀이에서 다시 한번 또 볼 테니까 아까 등기를 요하는 것과 지금 등기를 요하지 않는 것 제가 체크해드린 것만큼은 반드시 기억을 하셔서 구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187조 예외라고 되어 있죠. 이건 뭘까요? 법률 규정에 의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등기를 해야 되는 거. 그게 뭐예요? 점유취득시효잖아요. 245조 1항에서 점유취득시효는 법률 규정에 의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등기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거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물권, 부동산 물권 변동의 유형이라고 해서 186조와 187조 살펴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개가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등기. 요거 이제 살펴보시면 됩니다. 이거 제일 중요합니다. 보통 부동산 물권의 변동이라는 타이틀로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요. 등기 자체를 다이렉트로 물어보기도 합니다. 자, 이 등기와 관련된 것들은 시간을 달리해서 다음 시간에 꼼꼼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